감성 친구들. 자, 이제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는데, 3학년 올라간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빨리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서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주는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위한 내신 대비 강의 위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3학년의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갈 거니까 혹시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한 번만 더 들어보면 돼.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건데, 근데 집중해서 들어야 돼. 왜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이렇게 배울 건데 이 물질의 변화에서 물질 변화에서 제일 먼저 배울 게 뭐냐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 차이가 뭘까? 항상 여기서 제목에 나는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물리 변화는 정의로 따졌을 때는 누구의 변화 유무냐면 물질이 고유한, 자, 이렇게 내가 막 쓰고 갈로 하는 것도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 자, 여부는 유무에 따라서겠지, 맞지? 성질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질 변화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성질 변화가 없으면 물리 변화. 그래서 성질이 안 바뀌면 물리 변화, 성질이 바뀌면 화학 변화. 됐죠? 뭐라고? 성질이 안 바뀌면 물리 변화. 성질이 바뀌면 화학 변화. 알겠지? 자, 그러면 물리 변화 다시 얘기하는데 물질의 고유한 뭐는 변하지 않는다.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 모양이나 또는 상태. 자, 상태는 어떤 거냐면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우리는 이걸 보고 물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됐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모양 변화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컵이 깨진다. 자, 유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맞죠? 하지만 모양이 바뀌었어. 자,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얘도 종이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모양이 바뀌었지. 그리고 옆에 그림처럼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그래도 캔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모양 변화고 두 번째 상태 변화야. 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고체 상태에서 무슨 상태가 되었다? 액체 상태가 되었다. 자,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얘는 수증기가 어떻게 되냐면 액체로 바뀌어서 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그러면 액체가 수증기 무슨 상태?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도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밑에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물에 잉크가 퍼진다 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물을 날려버리면 여기 다시 잉크가 남겠죠, 맞죠? 그래서 확산,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이거를 확산도 얘기를 하겠지만 옆에 보면은 용해라는 말을 쓰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겠다. 자, 물에 잉크가 퍼진다. 녹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맞지? 그래서 퍼진다. 이건 지울게요. 자, 이건 확산이고 향수병에 마개를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진다. 자, 옆에 친구 있나요? 자, 옆에 친구가 빵구를 끼면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확산도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 됐죠? 그리고 설탕의 용해. 자, 용해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물에 넣으면 용해되는 거는 얘들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모양, 상태, 확산, 용해는 물리 변화에 속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설탕 한번 볼게요. 너네 달고나 알지? 달고나. 자, 달고나 만들 때 일단 이런 국자 같은 데 있지? 국자. 자, 여기에다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쪽쪽쪽쪽쪽쪽 가열을 하게 되면 설탕이 흘르르르르르 녹지. 흘르르르르 녹는다, 맞지? 그래서 그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데 고체일 때도 설탕은 단맛이 나지. So sweet. 자, 단맛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액체일 때도 단맛이 납니다. So sweet. 자, 맞지? 자, 그래서 설탕가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단맛이잖아. 근데 이 단맛이 변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화가 됐냐면 물리 변화가 돼. 근데 녹은 설탕을 엘렐렐렐렐 해서 가만히 계속 엘렐렐렐렐 놔두면 녹은 설탕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타서 검게 변합니다. 근데 그때 맛을 한번 봐봐. 오늘 집에 가서 맛보세요. 자, 오늘 혹시 제시 걸리는 사람 집에 가서 설탕 태워서 맛봐야 돼.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설탕이 타서 검게 변하는데 원래 녹은 설탕은 so sweet 단맛이죠, 맞죠? 단맛. 하지만 검게 변한 거 이런 맛이 나. 그래서 단맛이 나지 않는다. 그게 타면은 설탕이 녹는다. 녹는 거는 물리 변화. 이건 상태 변화 일종이에요. 여기 상태 변화. 자, 근데 설탕이 탄다. 그러면 얘는 타버리는 것, 연소되는 것,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입니다. 우리 중3이니까 이 정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옆에 얘도 이제 얘 여러 가지 아까 들어봤지만 조금 더 예를 해줄게. 얘를 한번 볼게요. 얘 틀리면 안 되니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 마우스부터 빨대리가 다 됐나? 자,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하고 내릴게요. 자, 물리 변화 여러 가지. 오이를 썬다. 뭐가 변했죠? 모양이 변했다. 달걀이 깨진다. 모양이 변했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그럼 젖은 액체에서 빨래가 마르는 기체. 이거는 상태가 변했다.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고체가 뭐가 되었다? 액체가 되었다. 상태가 변했다. 빵에 바른 버터가 녹는다. 너무 맛있겠다, 맞지? 자, 얘도 고체가 액체가 되었다. 상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된다.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이건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야. 이것도 상태 변화. 이렇게 됩니다. 가는 철을 뭉쳐 강철 솜을 만든다. 이거는 모양 변화겠죠? 자, 그 다음에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맞죠? 나중에 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의 예가 되니까 물리 변화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지? 잠깐만. 이제 마우스 약을 갈았다. 내려가네, 맞지? 자, 이제 화학 변화인데,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처음과 뭐가 달라지냐면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나도 지금 화학 변화를 겪은 것 같아. 내가 원래 여기 보면 마녀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지금 고2 올라가는 고2 학생 중에 한 명이 내보고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하면서 엄청 날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엄청 착해졌어. 솔직히 10년 전에는 애들 주 패고 난리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당구대를 한 3개 정도 뿌려 먹었단 말이야. 3개 애들 맞아갖고. 그래도 다니는데 너네들 같으면 맞으면 안 다니겠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착해졌어. 요즘에는 애들한테 욕도 잘 안 해. 어제 누가 지금 중간에서 말 걸어갖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진도 나갈게요. 자, 화학 변화인데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물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물질은 원자라는 아이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결합을 해서 이 결합을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원자들이 흩어져서 자 각계전투로 만들어졌던 물질이 옆에다 쓸까요? 물질에 이 어떤 원자가 만들어서 물질 A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 물질 A의 원자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원자가 결합된 모습이랑 다른 형태로 결합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동그라미 원자가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했어. 자, 결합을 했는데 그래서 물질 A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흩어져.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흩어졌어. 자, 근데 얘들이 다시 어떻게 됐냐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결합되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 물질과 우리 이 물질은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뭐가 달라지냐? 가장 중요한 건, 왜 계산기가 나오지? 자,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가진 뭐가 성질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진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물론 이 친구가 가진 성질도 다르겠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화학변화라고 하는데, 화학변화는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뒤에 하겠지만 원자, 동그라미 저 보이죠?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땅. 됐나요? 자, 그러면 화학변화의 첫 번째는 가장 화학변화가 한다. 근데 우리가 성질이 바뀐지 안 바뀐지 잘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은 뭐 맛보거나 하는데 유리도 솔직히 좀 그렇고 유리도 뭐 유리 같긴 한데 화학변화 한다고 화학변화 했어 라고 안 가르쳐 주잖아. 나 원자 재배열 했어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뭐 눈에 딱 표시나는 화학변화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화학변화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열과 빛이 발생하는 연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탄다. fire. 자, 탄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화학변화입니다. 그래서 양초가 타며, 혹시 너 타요 세대니? 타요. 자, 타요 세대 맞지? 자, 양초가 타며 열과 빛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메테인이 연소하여, 쌤 똘똘하지 맞지? 연소, 탄다, 여기 딱 해놨잖아. 그래서 열과 빛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화학변화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특징. 그래서 열과 빛이 발생하면 화학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났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2학년 때 너네 괴롭히던 거지. 맞지? 앙금생성 2학년 1학기 때 나왔다. 그치? 앙금생성 반응은 아이오딘화 칼륨. 자, 여기 보면 아이오딘화 I랑 I 마이너스랑 K 플러스라는 I가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질산 NO3 마이너스랑 PB2 플러스란 아이가 원래는 요렇게 짝짝꿍하고 요렇게 짝짝꿍 했단 말이야. 물론 얘는 원자보다 이온인데 이온도 원자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요렇게 만나서 아이오딘 칼륨이 되고 얘랑 만나서 질산납이 되는데 만약에 두 개를 섞잖아. 자, 섞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서로 상대방을 버리고 다른 친구를 찾아가. 특히 누구냐면 요놈이랑 요놈이 만나서 자, PbI2라고 해서 아이오디나 납이라고 노란색 물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앙금생성 반응은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 됐죠? 그래서 아이오디나 납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오디나 칼륨과 그 다음에 질산납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변화 예에 자, 기체 생성인데 너 조심해야 될 게 기포. 자, 우리 내가 뭐 그렸게. 자, 뭐 그렸게. 이렇게 차 있어. 우리 아들은 잘하면 알 텐데. 자, 여기가 beer. 자, beer. 자, 근데 여기에다 컵에다가 얘를 따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지, 맞지? 이 거품 같은 거는 얘는 기포라고 얘기해. 기포가 생긴다. 그거는 요 안에 용해되어 있던 용해. 아까 용해 나왔죠, 맞죠? 위에 보면 용해. 이렇게 설탕이 용해될 수도 있지만 기체가 용해되기도 해. 그래서 기체가 녹아있던 아이가 뚜껑을 열어서 부어버리면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우린 이걸 보고 기포라 하는데 기포가 발생하는 거는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뭐가 아니다.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물리변화야. 안에 있던 게 빠져나올 뿐이야.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근데 자 얘는 기체 생성하는 거잖아. 자 얘가 원래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과산화수소를 바르잖아. 맞지?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원래 과산화수소가 얘랑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바르면 상처에 피에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하여튼 피에 뭐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을 아주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누구누구로 바뀌냐면 물과 산소로 바뀝니다. 이 산소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생성 반응인데 과산화수소랑 물과 산소의 성질은 전혀 다르잖아. 내가 옆에서 그린 그림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원자수는 조금 다른데 근데 이런 것들은 기체가 생성되는 건 화학 변화다. 됐죠? 그리고 달걀 껍데기. 자, 달걀 껍데기의 성분은 탄산칼슘이라는 거야. 탄산칼슘. 자, 묽은 염산이 HCl인데 얘랑 샹샹샹 하면 또 서로 샤바샤바 띠띠띠 싸워갖고 자 얘들이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CO2라는 기체가 나와. 여기 보이죠? 요거 보글보글거리는 기포. 자 이게 뭐냐면 CO2라는 뽀글뽀글뽀글거리는 기포가 있거든. 기포하면 안 되지. 기체라고 해야 되지. 맞죠? 자 기체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변화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철이 녹슨다. 그럼 이거는 철이라는 아이가 여기 철이라고 치자. 철이라는 아이가 누구랑 결합하냐면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야. 원자의 재결합이 일어났죠. 맞죠? 자 이런 것들 화학 변화입니다. 과일이 익는다. 맛이 아예 달라졌잖아. 성질이 바뀐 거야. 자 이런 것들 화학 변화. 김치가 씌어진다. 맛이 달라지죠. 맞죠? 화학 변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런 것들 화학 변화입니다. 갈변이라고 얘기하죠. 갈변.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내 옆에서 지금 개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 들리나? 브르르륵 하는 소리. 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녹색이던 아이가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얘가 물리 변화야? 얘가 화학 변화야?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종이를 태운다. 연소. 화학 변화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한다. 맛, 냄새, 색깔이 변하는 거야. 냄새, 바깥 색자. 색깔이 변한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익는다. 색깔 바뀌죠. 맛도 바뀝니다. 생계란 혹시 먹어봤나요? 생계란 맛이랑 그 다음에 삶은 계란 맛이랑 그 다음에 우리 후라이팬에서 구운 계란 맛이랑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화학 변화입니다. 그리고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기포가 발생했는데 얘는 이거는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기포가 발생하게 만든 거야. 엄밀히 말해서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상하면 냄새, 특히 변하지. 냄새 이상한 냄새 납니다.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하게 바뀌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화학 변화고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라는 아이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이 부풀어 오를 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다. 됐나요? 그러면 물리 변화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조금 점을 이렇게 좀 크게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물리 변화는 이런 거야. 옆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런 아이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란색 아이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에 빨간색 아이랑 파란색 아이가 또 이렇게 있어. 자, 우리는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된 거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분자라는 아이가 여기에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서 빨간색 원자 하나랑 파란색 원자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근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바뀐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뀐다. 자,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물분자가 있는데 물분자가 지금 수증기잖아. 맞지? 수증기. 자, 수증기 분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겠죠? 근데 얘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멀리 있던 분자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 됐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빨강이 하나, 흰 거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 여기도 빨강이 하나, 흰 거 두 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요 원자의 배열 있지. 요거 원자들 빨강이 하나, 흰 거 두 개의 배열은 바뀌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안 바뀌고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을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야 돼. 분자, 요게 분자입니다.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배열이 규칙적이 됐다가 불규칙적이 됐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빠바바바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깨져서 아까 내가 5였나? 자, 깨져서 빨강이 5가 넘었구나. 자, 빨강이 그 다음에 얼마였지? 8인가? 크기가? 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자, 빨강이에다가, 그런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빨강이가 두 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랑이가 뚜뚜뚜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여기 빨강이는 지워줘야 되는데. 왜 자꾸 계산기가 나오지? 자, 빨강이를 지웁시다. 얘는 지우고 얘는 없었던 친구니까. 자,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되려면 가열을 해주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다음에 얘들이 재합체하는 거야. 그래서 자, 빨강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 파랑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얘랑 원래 모습이랑 완전 다른 친구가 됐지 맞지? 네, 요즘에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자, 친구 아이가. 자, 이런 아이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원자의 배열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어. 그럼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들 원자의 배열이 새롭게 배열되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물리변화에서는 그냥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야. 분자의 배열만 바뀐다. 근데 화학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물리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가 새롭게 배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나 개수도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리고 분자도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도 바뀌지 않아. 그리고 질량은 여기도 나옵니다. 물질의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놔야 될 것은 원자의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빨강이 두 개랑 파랑이 네 개가 있는데 빨강이 두 개, 파랑이 네 개 그대로 있는데 빨강이 두 개, 파랑이 네 개 그대로 있지 맞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야. 여기도 총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하고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해. 왜냐하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배열이 바뀌거나 아니면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배열만 바뀌기 때문에 원자가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잘 적어 놓으세요. 않기 때문에. 내랑 똑같이 적어 알겠지?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똑같이. 됐나요? 자, 우리 화학 변화로 혼동하기 쉬운 물리 변화 옆에서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물에 황산구리를 녹이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자, 용해 겸
확산 겸 이렇게 돼. 그래서 용해나 확산이 되는 거야. 쌤 색깔 변하면 이거는 화학 변화라며요 하는데 원래 황산구리가 이렇게 물에 녹으면 이제 구리 이온이 그냥 이렇게 물에 녹아 들어가서 파란색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황산구리가 퍼져나가서 물이 파랗게 변하는 거지 얘들이 샤라샤라 해서 흰색이 반응해서 파란색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원래 황산구리 색깔이 파란색이거든. 물에 녹으면 파랗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탄산음료, 아까 했지? 내가 맥주. 탄산음료 마개를 열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나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기포라고 표현했죠. 맞죠? 그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던 여기 기체,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슨 변화냐면 물리 변화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정지시키세요. 자, 정지시키고 문제 풀고 매기세요. 알겠죠? 우리 학원에 한모모군이 있습니다. 한모모군. 자꾸 문제 풀면서 시간 아끼려고 들으면서 막 하는데 지금 너네들이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치?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했는지 이걸로 한번 머리에 되새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다 풀었나요? 자, 정지시키고 푼 거 맞지? 자, 믿는다. 자, 다음 현상이 물리 변하면 물, 화학 변하면 화라고 쓰시오. 메테인이 연소한다. 뭐죠? 화. 중요한 글자에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거는 용해가 되는 거야. 자, 용해는 물리 변화. 잘 적어 놓으세요. 오래된 차가 붉게 녹슨다. 자, 녹쓰는 거. 자, 이거는 화학 변화야. 철이 누구랑 결합한다? 철 원자랑 산소 원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이거는 모양 변화죠. 그래서 물리 변화. 자, 그리고 사과가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이거는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는 건 화학 변화라고 했죠. 잉크를 물에 떨어뜨린 물 속으로 퍼져나간다. 확산현상. 이거는 물리 변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하는 건데 앙금이 생성된다든지 새로운 기체가 생성된다든지 특히 새로운 new gas가 생성된다. 자, 그리고 열과 빛이 발생한다. 연소 현상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이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는 기니티. 자, 물리 변화 봅시다. 물리 화학인데, 자, 여기 동그라미 빨간 원자랑 까만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재별되어서 까만 거 하나, 빨간 거 두 개 이렇게 붙었지. 그럼 이건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얘는 안에 요 배열은 안 바뀌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 맞지?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된다? 물리 변화가 된다. 됐나요? 4번. 자, 물, 화 이렇게 쓰시오. 원자 배열이 바뀐다. 원자가 배열이 바뀐다. 이거는 무슨 변화죠? 화학 변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이것도 화학 변화.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하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 원자의 배열은 안 바뀐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된다? 물리 변화가 된다. 2학년 공사 10. 진짜.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O, 변하지 않는 것은 X. 화학 변화입니다. 원자의 개수 안 바뀌어. 원자의 종류 안 바뀌어. 원자의 배열만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 잘했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으니까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변하고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한다. 물, 분, 화, 원. 자, 물, 분, 하원이래. 물을 부은 하원. 꽃집이네, 맞지?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물리 변화는 여기까지 끝났고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이렇게 할 거야.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을 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반응식이 나와. 반응했으니까 식이 나오겠죠. 맞죠? 물리 변화 이렇게 되는데 화학 변화에서는
반응을 할 거고 애들이 그리고 반응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기억하세요.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한다 했죠? 뭐가 변한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그러면 자, 우리 물을 생성하는데 한번 반응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흰 둥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수소라고 하고 수소의 식은 H2라고 표현합니다. H2, H2. 자, 지금 H2가 두 개 있다, 맞지? 자, 그리고 우리 이 책 이름이다, 맞지?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는 그냥 산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보고 O2 이렇게 얘기하죠. O2. 됐나요? 근데 물은 O 하나에 H가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물은 뭐라 부르냐면 H2O라고 합니다. H2.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반응하는 물질, 수소나 산소는 왼쪽에 써줘야 돼. 그래서 수소와 산소 왼쪽에 쓰고 만들어지는 물질, 물은 오른쪽에 씁니다. 일단 한글로 먼저 쓰고 자, 우리는 이거를 그 물질의 식으로 고쳤어야 돼. 물질의 식으로 나타내면 수소는 H2라고 나타냅니다. H 아니야, H2. 수소는 H2, H2, H2. 기타갑제. 자, 산소는 O2 이렇게 나타내. 그리고 둘 사이에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물은 뭘로 얘기한다? H2O. 자, 이렇게 나타내죠. 맞죠? 그리고 반응물 사이에 반응물이 여러 개가 있거나 생성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 플러스로 하고 화학 반응식에 는을 쓰지 않고 는의 개념이랑 똑같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을 써줘야 돼.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바뀌면 안 돼. 근데 여기는 H가 두 개 있고 H가 두 개 있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기는 O가 두 개 있는데 여기 O가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앞에 뭐를 붙이냐 하면 개수를 붙입니다. 개수. 앞에 있는 이 큰 수 있지? 여기 보면 이런 숫자들 보이지? 이런 숫자. 그 물질 앞에다가 써놓은 숫자들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개수라고 얘기해. 개수. 됐나요? 그러면 개수를 맞추는데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며 1은 생략한다. 1은 여기에 원래 1이 있는데 1은 생략해서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터 적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맞추려면 어디에다가 2를 붙이냐면 여기에다 2를 붙이고 여기에도 2를 붙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 2가 붙고 여기에 2가 붙으면 여긴 수소는 2 곱하기 2 하면 4개가 되고 산소는 2개가 되죠. 2개. 자, 그리고 여기 수소는 2 곱하기 2 하면 4개가 되고 산소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겠지. 맞죠? 근데 이런 식들은 되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면 조금 더 복잡한 식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써야 돼. 미정계수법. 자, 쉬운 것부터 미정계수법 조금 가르쳐 줄게요. 자, 일단 미정계수법을 먼저 가르쳐 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자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개수를 적어줍니다. A, B, C 이렇게 적어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의 개수랑 산소의 원자의 개수를 반응 전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반응 전에는 여기 2 붙었지, 맞지? 그래서 반응 전에 수소의 원자의 개수는 2 곱하기 A야. 자, 반응 후에 수소의 개수는 2 곱하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2 곱하기 C가 돼.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산소도 할게요. 산소는
2 곱하기 B가 되겠죠. 반응 전은 2 곱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응 후는 1 곱하기 C가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C. 자, 이거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임의로 숫자를 집어넣고 나중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C도 1이 되겠죠. 그러면 C가 1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나와.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A가 1, B가 2분의 1, 그 다음에 C가 1이 나오는데 우리 화학 반응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돼. 정수비. 그러면 1대 2분의 1대 1인데 저렇게 분수로 놔두면 안 돼. 그럼 가장 간단한 정수비는 여기에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면 여기서 2개의 H2 더하기 O2는 2개의 H2O.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미정계수법을 쓰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C2H5 OH. 자, 너네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론 선행 같은 거 한 친구도 있겠지만 자, 6O라고 할게요. 자, 더하기 산소. 이거는 에탄올이라는 아이고 그 다음 얘는 산소야. 산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소를 하게 되면 누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긴단 말이야. 자, 일단 이까지 써놓고 미정계수를 붙일게요. A, B, C, D 이렇게 붙여.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자를 다 써줘. 탄소도 보이고 수소도 보이고 산소도 보인다. 맞지? 자, 그러면 탄소는 한번 볼게. 2 곱하기 A에. 그래서 2 곱하기 A에. 이게 반응 전. 자, 얘는 아무것도 없다. 맞지? 옆에. 그래서 1 곱하기 C. 그러면 1 곱하기 C. 자, H는 옆에는 6이 붙었다. 맞지? 6 곱하기 A는 H 여기 보이지? 2 곱하기 D. 그래서 2 곱하기 D. 자, O는 여기저기 많다. 맞지? O는 여기저기 많은 거 제일 마지막에 써주는 게 좋아. O는 A, 1 곱하기 A죠. 맞죠? 자, 1 곱하기 A 더하기. 자, 여기 보면 2 곱하기 B. 이게 반응 전에 있는 거고 반응 후에 있는 건 2 곱하기 C 더하기 여기는 1밖에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D. 자, 요렇게 해놓고 숫자를 그냥 넣으면 된다 했어. 그러면 A에 1 넣으면 A가 1이면 C가 얼마 되냐면 2가 됩니다. 이 정도는 중3인데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숫자 이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A에 1이 들어가면 D는 얼마가 된다? D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1 들어가고 그러면 1 플러스 2 곱하기 B는 자, C가 2라 했으니까 4 더하기 얘가 3이라 했죠.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B는 6. B는 얼마 된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 얘가 3. 그 다음에 옆에 있는 C가 2. 그리고 그 다음에 D가 3. 자, 근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라 했는데 지금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니까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주면 돼. 이해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찾으러 갈게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이유 자체가 반응물이 뭔지. 자, 반응물이 질소가 반응했네. 그리고 수소도 반응했네. 자, 그리고 생성물이 뭔지. 생성물의 종류. 요거는 암모니아. 2학년 때 외웠죠, 맞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되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자, 얘 밑에 보면, 얘 반응물은 N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얘는 수소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그 다음 얘는 N 하나의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자수의 비라고 돼 있는데 질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반응한다? 질소 한 개에 수소가 1, 2, 3, 3개가 반응한다. 이게 화학 반응식에 써놨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암모니아가 몇 개 생성된다? 2개 생성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됐죠? 하면 자, 반응물은 질소 분자. 우리 이런 걸 분자라고 표현해. 분자라고 안 하는 애도 있긴 한데 분자 하나가 수소 분자 3개랑 만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면 질소 분자 하나는 질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N2. 그래서 질소 원자 2개로 되어 있고 수소 분자 3개는 수소 원자 6개로 되어 있고 암모니아 분자 2개는 질소 원자 2개랑 자 곱하기 2다 맞지? 수소 원자 곱하기 2 하면 3, 2 몇 개?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숫자를 1, 3, 2 이런 거 1은 생략한다 했죠. 개수비를 하는데 개수비는 1대 3대 2가 돼. 근데 이 개수비랑 같은 게 무슨 수냐면 원자 안 되고 분자. 별표 쳐놓으세요. 분자 수의 비인데 분자 수의 비도 1대 3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의 연소 이렇게 돼 있죠.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이제 중3이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인데 메테인이 CH4란 말이야. 그럼 연소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한 개 적을게요. 자, 메테인의 연소는 CH4 더하기 O2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소하는데 C랑 H로 이루어져 있으면 CO2랑 H2O가 생겨. 자,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미정계수를 사용할게요. A, B, C, D. 자, 그리고 반응에 쓰인 C랑 H랑 O. 자, O는 제일 마지막에 써주는 게 좋아. 그러면 C는 4 곱하기 4가 있네, 맞지? C는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다, 맞지? 1 곱하기 A는 1 곱하기 C.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H는 4 곱하기 A는, H 여기 보인다, 맞지? 는 2 곱하기 D. 자, 그 다음 O는 2 곱하기 B죠, 맞죠? 2 곱하기 B는, 자, 여기는 O가 2번 있으니까 2번 다 써줘야 돼. 2 곱하기 C 더하기 D. O는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O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써주세요. 하면 자 아까처럼 A가 1이라면 C도 1이다. 됐나요? 그럼 A가 1이었으니까 D는 2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가 1이었고 D가 2였잖아. 맞지? 그러면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지? 그럼 B는 얼마 된다? 2가 된다. 자 1, 1, 뭐 2, 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1은 생략해서 안 써주면 되고 B는 2가 나왔으니까 2 써줍니다. 그리고 C는 1이 나왔으니까 안 써주면 돼. 생략. D는 2가 됐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데 이걸 보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또 한번 볼까? 어떤 게 있죠? 자, 이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인데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기억해 놓으세요. 과산화수소는 자, 이제 반드시 해놔야 돼.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H2O2야. 자, 기억하세요. H2O2고 분해되면 뭐가 되냐면 물과 산소가 됩니다. 물과 산소. 기억해요. 그럼 물은 H2O 더하기 산소는 O2.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수 붙이면 A, B, C. 자,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뭐 된다고? 물과 산소. 물과 산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는 H랑 O밖에 없으니까 ODS라 했죠, 맞죠? 그러면 H는 2 곱하기 A는 2 곱하기 B. 자, O는 2 곱하기 A는 B 더하기 2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1이면 B도 1이다. 그럼 여기에 1 넣고 여기에도 1 넣으면 2 곱하기 1은 자 1 더하기 2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그러면 자 C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과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정수비로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 얼마 돼야 되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주면 2, 그 다음에 1인데 1은 생략. 요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야.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물과 산소가 생긴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자,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이야. 이거 다 써볼게요.
자,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인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NaHCO3 지금 당장 외우세요.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 NaHCO3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CaCl2 지금 당장 외우세요. CaCl2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아이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 CaCO3 탄산칼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가 뭐가 만들어지지? 탄산칼슘 플러스 탄산칼슘 잠깐만 뭐 만들어지지? 탄산칼슘이랑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네. 좀 빨리 안 돼. sorry.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어쩐지 반응식 좀 이상하다. 잠깐. 탄산 나트륨이네. 미안. 자, 탄산 나트륨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거 반응 안 하고, 탄산 나트륨 Na2CO3입니다. 얘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 얘는 중화 반응인데, 나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어. 하지만 너네한테 이렇게 복잡한 거 안 나와서 하긴 하는데, 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Na2CO3가 이제 CaCl2랑 반응하게 되면, 자, 누가 됐냐면, CaCO3랑, 그 다음에 NaCl이 돼. 당황했다, 맞지?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미정계수를 붙인다, 그죠? A, B, C, D. 자,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서 NA랑 C랑, 그 다음에 O랑, 이렇게 써줘. CA도 있네, 맞지? O 뒤에 써야지. 자, 이렇게 써줘. 자, 그리고 그 다음 미정계수 붙이면 2 곱하기 A. 2 곱하기 A는, 자, 옆에 가면 NA가 여기 보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D. 자, 그 다음에 C는, 자, 여기 보인다, 맞지? C는 A는, 자, 여기 C 보인다. 는 C.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CA 보인다, 맞지? CA는, 얘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다. CL도 보인다, 맞지? CL은 2B. 오, 난리 났다, 맞지? 2B. 그리고 여기는 CL 보이는데 얘는 D. 자, 마지막에 O. O는 3A. 는, 자, 여기는 3C. CaCO3 맞죠? 자, 3C. 요밖에 없네. O는 왠지 허전하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 1을 붙이면 D는 얼마 되죠? 2가 되겠지. 그럼 A가 1이면 C도 1이 나옵니다. 그러면 C 먼저 구했잖아. 그래서 C가 1이면 B도 얼마 된다? 1. A, B, C, D 다 구한 것 같네. 밑에는 필요 없는 식이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얼마? 1. 자, 그 다음 B는 1. 1 생략.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됐죠? C는 1. 자, 그 다음에 D만 2 붙이면 되고 1은 그냥 다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탄산 나트륨이랑 염화칼슘의 반응이다. 자꾸 콧물이 나온다. 더럽다, 맞지? 더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인데 마그네슘은 옆에다 그냥 작게 쓸게요. Mg 플러스 HCl. 자, 얘가 반응하면 MgCl2 더하기 수소기체가 생겨. 여기도 반응식을 완성하면 되는데 여기가 H2니까 여기 2를 일단 붙여볼게요. 그럼 여기 CL이 2개인데 여기 CL 2개고 Mg가 하나인데 Mg 하나. 화학 반응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 생성 반응인데 수소랑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돼. 그래서 H2랑 Cl2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되는데 여기에 2가 붙었으니까 여기 2를 써봐. 그러면 CL이 2개, CL이 2개, H가 2개, H가 2개 이렇게 맞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많이. 지금 했는데 선생님 막 계속 시간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수업이 너무 길어야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거 2시간짜리 수업이야. 2시간 원래는 2시간 오프라인으로 할 땐 2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 테스트 따로 치고 그래서 기본 수업이 3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 1시간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치고 그래서 2시간에 갈 수 있도록 물론 제시 걸리면 못 가겠지.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없는 건데 화학 반응식을 썼잖아. 자, 수소 원자의 크기 안 보인다, 맞지? 그 수소 원자의 모양
안 보인다, 그지? 수소 원자의 질량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몇 그램인지 질량 같은 건 볼 수가 없어. 물론 유추는 할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질량을 알 수는 없다. 됐나요?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 수비인데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분자라는 아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원자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분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때 반응식에서 개수비, 요 앞에 보이는 개수비 있지? 자, 요게 무슨 비냐면 분자 수비랑 같다. 조금 공부를 좀 뒤쪽으로 한 사람들은 분자인 거랑 분자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 놓을게요. 분자가 아닌 것. 분자가 아닌 것은 금속이나 이온들이 결합한 물질. 자,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더럽다, 그죠? 좀 사랑한다, 그죠? 자, 썰렁해. 자, 이제 잠시 정지시켜놓고 6번 문제를 푸세요. 6번부터 쭉 다 푸세요. 시간 좀 걸리니까 풀어주세요. 자, 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6번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원자의 배열은 바뀌어야 돼.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씁니다. 맞겠죠?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1인 경우 생략한다. 자, 그 다음 7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n이 2개라서 여기 2 적어보면 얘가 6개죠. 그러면 6개. 자, 그 다음에 2개의 H2O 돼 있지. 나 가산화수소 분해하면 뭐 나온다 했지? 산소 나온다 그랬다, 맞지? 그래서 물과 산소 기억하세요. 근데 산소가 여기 2개, 여기는 요렇게 계산하면 2개, 4개. 근데 2 곱하기 2 하면 4개. 그러면 여기 아무 개수도 안 붙여줘도 돼. 1 생략. 자,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반응인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랑 섞어. 여기 있네. 그리고 얘랑 섞는데 NaCl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친구들 Na2Cl2 하는데 그런 물질은 없어. 그래서 NaCl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여기가 Na가 2개가 있으니까 앞에 2를 붙이고 Cl이 2개가 있는데 여기도 2개가 있다. 이렇게 완성이 돼. 자,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H 2개가 붙어서 H2가 2개 있어. 그리고 O가 2개 붙어서 O2. 붙으면 항상 여기에다 작게 써주는 거야. 자, 그리고 O랑 H 2개로 되어 있는데 얘는 H2O라 하고 이런 놈이 한 마리, 2마리. 그래서 자, 요게 화학 반응식이야.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식으로 질량은 몰라. 그리고 입자수는 몇 대 몇인지는 보입니다. 그죠? 개수가 여기 숫자들이 다 있지, 맞지?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몰라. 근데 어떤 원자인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겠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데 개수를 쓰시오 했죠. 근데 H가 여기 4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2를 붙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쓰시오. 반응물은 얘를 이루는 건 C 1개랑 H 4개. 자, 그리고 얘는 O 몇 개로 돼 있다? O가 몇 개로 해야 돼? 여기에서 산소잖아, 맞지? 산소인데 총 몇 개냐면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됩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수의 비인데 얘들이 다 분자란 말이야. 금속도 없고 이온 결합 물질도 없어. 그럼 분자 수의 비는 1. 앞에 계속 보이죠? 1. 생략해놨지만 산소 2, 이산화탄소 1, 그리고 물 2. 자, 1대 2대 1대 2.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실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인데 마그네슘 리본을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서 페트리 접시에 놓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을 증발 접시 위에 태우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 위에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부린다. 모양 변화죠. 이거는 무슨 변화? 이렇게 가는 건 물리 변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를 연소시켰잖아. 연소시키면서 얘가 마그네슘인데 완전 좀 다른 물질이 됐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은 화학 변화가 돼. 화학 변화. 자,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묽은 염산이랑 반응을 시켜. 그러면 기체가 발생한다.
얘도 화학 변화입니다. 근데 구부린 마그네슘도 여기 있는 마그네슘과 구부린 마그네슘 똑같이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 기체 발생한 자체는 화학 변화인데 마그네슘에서 구부린 마그네슘이 되는 거는 뭐다? 물리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묽은 염산 반응하는 건 화학 변화예요. 자, 그런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쟤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 리본에 타고 남은 쟤는 얘는 무슨 변화를 거쳤냐면 화학 변화를 거치면서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쟤는 원래 마그네슘과 다른 물질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부리는 건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거는 무슨 변화? 화학 변화. 그래서 요게 타고 남은 재가 되는 게 얘 재. 알겠죠? 얘는 산소 넣어서 연소시켜서 재가 나오는 거. 됐나요? 자, 확인 문제 1번, 2번, 3번 지금 풀어주세요. 다 풀었나요? 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건 물리 변화. 태우면 성질이 바뀝니다. 원자의 종류는 원래 안 바뀌어.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겠지, 리본에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구부린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제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얘는 기체가 생기는데 얘는 안 생긴다 했어. 그래서 X. 자, O, X, O, X, X, X.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다 중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얘랑 얘는 기체가 발생해. 자, 그 기체의 정체는 누구냐면 수소기체입니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마그네슘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기체는 누구다? 수소기체. 수소기체입니다. 얘는 기체 안 생겨. 됐나요? 그래서 가랑 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태웠을 때 열과 빛을 내면서 매우 격렬하게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자, 이 반응은 새로운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 성질이 바뀌었다. 왜 성질이 바뀌었지?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배열이 일어나서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조금만 더 힘내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반응식, 아까도 여기에서 똘똘한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었을 건데,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N2, 그 다음에 H2, 암모니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글자 똑같이 생겼네. 질소랑 수소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가 된다. 자, 그러면 반응 전후의 개수를 같게 맞추는데 반응 전에 N은 2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N은 1개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디에다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2를 붙여주면 N의 개수가 맞아지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소의 개수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는 여기에 3, 2, 6이잖아, 맞지? 그러면 수소만 생각합시다. 3 곱하기 2는 6.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6이 나오니까 2 곱하기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개수가 다 만들어지기 맞기 때문에 N2, 3H2, 2개의 NH3. 자,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고 생성물은 암모니아고 반응물은 N2 하나랑 H2 3개가 돼. 그리고 생성물은 NH2, NH3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응물의 원자인데 N이라는 아이가 총 2개, H가 총 6개. 생성물도 N이라는 아이가 2개, H가 6개. 원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개수비, 분자 수의 비는 1대, 몇 대? 3대 2. 칸이 너무 좁다, 그렇지? 자, 유제 1번은 숙제로 풀어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도 똑같이 쓸게요. 얘는 메테인, CH4, 자, 그 다음 산소 O2,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위에 거 쓰면 되겠지만, 미정계수법, 너무 복잡한 미정계수법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H수부터 먼저 맞추래. H가 4개래. 근데 여기 H 2개밖에 안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다가 2를 붙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H2 2를 붙여줘야지 2 곱하기 2 해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되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4개랑 여기 4개가 맞아 떨어져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산소 맞춰볼게요. 자, 산소는 여기 2개가 있죠. 근데 여기 2개, 여기도 2개, 여기는 1 곱하기 2 해서 2개. 그럼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4개면 얘도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2를 붙여주면 4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반응식이 다 끝났어. 그래서 CH4 더하기 2개 O2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 쓰는 거랑 이거랑 일단 숙제라 했는데 지금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확인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요거 듣고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리면 100% 제시가 걸릴 거니까 요거 맞추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복습해 놓고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냐 하면 19쪽까지 숙제입니다. 그죠? 숙제 19쪽까지 해주시고 복습 다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 칠 때 꼼꼼하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